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홍입니다. 구독자님들, MBC에서 방영한 피해게임 혹시 보셨나요? 저는 더 지니어스 이후 오랜만에 재밌게 본 프로그램입니다. 피해게임은 상금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승리를 위한 플레이어들의 동맹과 배신, 심리전, 지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지니어스에서 맹활약을 했던 이상민님과 장동민님이 패널로 나오고 최현승님이 플레이어로 나오니까 반갑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미파이널에서 6명이 남아 플레이한 돈벌레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돈벌레 게임 규칙을 딱 듣자마자 스컬이라는 보드게임이 떠올랐고 스컬을 잘 변형해서 프로그램에 맞게 활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벌레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스컬 보드게임을 참고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미파이널에서 진행한 돈벌레 게임과 스컬을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컬이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고 돈벌레 게임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보도록 하죠. 스컬은 2011년에 출시한 파티게임으로 플레이어마다 4장의 타일을 갖고 블러핑을 시도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골을 보면 망자의 날이 떠오를 겁니다.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멕시코의 전통 축제 중 하나로 애니메이션 코코를 보면 딱 이해하실 겁니다. 이 4장의 타일이 모두 해골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하나만 해골이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돈벌레 게임에서도 플레이어마다 4장의 타일을 갖고 시작하는데 해골이 벌레고 돈이 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선 플레이어부터 내가 갖고 있는 타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해골인지 꽃인지 모르게 뒤집어 내려놓거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도전을 하지 않아서 차례가 돌아가다가 또 내 차례가 오면 타일 중에 하나를 기존에 내려놓은 타일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도전을 외치면 그때부터 이 게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거죠. 도전을 외친 사람이 숫자 하나를 부르는데 그 숫자는 나를 포함한 모든 타일 중에서 하나씩 공개하여 꽃을 몇 개까지 찾을 수 있는지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도전을 외친 다음 플레이어는 그 숫자보다 높게 부르거나 패스를 해야 합니다. 더 높게 숫자를 부르면 그만큼 꽃 타일을 더 찾아 뒤집어야 하겠죠. 내가 마지막으로 숫자를 부르고 이후 플레이어들이 쭈르륵 패스를 했다면 이제 꽃 타일 찾기를 시작합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들의 타일 중에서 하나씩 뒤집어 도전을 외친 숫자만큼 꽃을 찾는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해골이 뒤집어지면 도전에 실패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4개의 타일 중 하나를 랜덤으로 제거합니다. 이때 해골이 제거되면 앞으로 게임에서 리스크가 크겠죠. 이런 식으로 한 라운드를 진행하고 난 다음 라운드를 새롭게 진행하는데 누군가 도전에 2번 성공하면 승리하고 끝나는 간단한 파티게임입니다. 이제 돈벌레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실제 스컬의 플레이 시간은 짧게는 15분에서 길게는 45분 정도 소요되는 게임입니다. 세미파이널을 진행하는 게임치고 스컬의 플레이 시간이 짧은 편이라 플레이 시간을 길게 만들기 위해 게임 승리 조건을 2번의 성공으로 하지 않고 도전에 성공한 숫자만큼 포인트를 줍니다. 마지막에 점수 20점을 먼저 모은 팀이 승리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겠죠. 방금 팀이라고 했나요? 네, 돈벌레 게임에서는 팀전으로 2명씩 팀을 이루어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실제 게임은 개인전처럼 각 팀의 차례가 1명씩 번갈아 가며 진행이 되지만 팀끼리는 서로 상의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일단 팀을 꾸리는 것 자체부터 서로 상의하고 동맹과 음모, 배신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게임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 돈벌레 게임에서는 벌레를 피해 돈을 찾아 뒤집는 게임입니다. 이 부분에서 스컬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발생합니다. 의도한 건지는 몰라도 돈벌레 게임에서 타일을 내려놓을 때는 따로따로 내려놓아 누군가 도전에서 타일을 뒤집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스컬에서는 플레이어들이 타일을 여러 장 내려놓으면 자신의 앞에 차곡차곡 쌓아놓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타일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해골을 내려놓아서 도전을 막을지 블러핑을 시도하는데 돈벌레에서는 따로따로 타일을 펼쳐 놓으니까 내가 돈벌레 타일을 내려놓더라도 다른 플레이어가
선택하여 돈 타일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도전에 실패했을 때 타일 하나를 제거하는 룰은 같았습니다. 이때 벌레 카드가 제거되면 앞으로 돈 카드만 내려놓게 되어 플레이가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에 계속 실패하여 타일이 줄어들면 내 차례가 왔을 때 내려놓을 타일이 없어서 무조건 배팅을 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피해 게임에서 우승할 시 최대 상금 3억 원까지 가져갈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테이블 위에서 보드게임 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긴장감을 느끼면서 플레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블러핑을 시도하고 도전하여 숫자를 베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1라운드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박재일님의 플레이 전략이었는데 보통 1라운드에서는 어떻게 게임이 흘러가는지 지켜보기 위해 벌레 타일을 다들 내려놓을 거라 생각해서 쉽게 배팅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바로 도전 숫자 2를 외쳤습니다. 내 팀과 내가 내려놓은 타일만 2개 뒤집어 돈이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 전략이죠. 다른 팀은 실제로 처음 시작해서 벌레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배팅을 더 높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와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재일님 본인의 타일을 뒤집어 보니까 벌레 카드가 나왔네요. 충격. 박재일님이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한 거죠. 도전 숫자 2를 외치면 본인 팀 앞에 있는 타일 2개가 돈 타일이라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누군가 3을 외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벌레를 내려놓아 블러핑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결과는 실패했지만 그 배짱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돈벌레 게임에서 팀 게임이지만 최연승 덱스팀과 이태균, 박지민 팀이 연합을 하여 게임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을 통해 막 코를 만지면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데 그게 꼬이죠. 너무 웃겼습니다. 뭔가 허술한데 그걸 또 연합을 안 한 송소연, 박재일 팀이 서로 상의하느라 보지 못하는 것도 재밌었죠. 내가 과연 피해 게임에 나간다면 어떻게 플레이할지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지니어스, 피해 게임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되면 저는 팬으로서 너무 행복할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피해 게임, 세미파이널, 돈벌레 게임과 스컬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게임 생각보다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합니다.